정말 근사한 안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내장의 수술 시기 언제 할까입니다. 많이 궁금하죠? 침침한데, 괜찮은데, 잘 보이는데 백내장 수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제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안과 전문의, 안과의학박사 정근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시기, 그 전에 백내장이 무엇일까 정의를 보면은, 백내장은 눈의 렌즈,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이죠. 나이가 들면은 다 생기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그럼 백내장의 증상은 밝은 곳에서 시야가 흐리거나, 왜 밖이 이리 어두컴컴하노 합니다. 어두컴컴한 것은 백내장이 있어서 안 보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다 잘 보이는데 본인 혼자만 잘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한 이유가 백내장입니다. 또 밝은 곳에 가면 눈이 부셔요. 빛이 난만사대에서 들어오니까. 또 양안에 밤에 운전하는데 차 사고가 날 뻔했다. 그러면은 백내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럼 백내장 발생 원인은 뭘까요? 첫째, 노화. 나이가 들면은 다 생깁니다. 렌즈 단백질이 변성되어져서 백내장이 다 발생하는 노화. 60대 되면은 60, 70%, 70대 되면은 80%, 90대 되면은 100%입니다. 그냥 그 백내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또 질병으로서는 당뇨병이 있거나 녹내장, 전신성 혼마성 루푸스 등 이런 다양한 질병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노화, 나이가 들면서 햇빛 때문에 생깁니다. 햇볕. 외상이 눈에 다치면은 티가 들어오거나 꽂히게 밀리면 다쳐서 수정체가 손상이 되면은 또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죠. 백내장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만은 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 백내장 수술 시기는 언제 할까? 환자의 선택입니다. 의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불편할 때. 옛날에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언제 수술을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안 볼 때 오세요 했어요. 안 볼 때. 그죠? 안 볼 때는, 옛날에는 백내장 수술 기술의 개발이 잘 안 되었을 때, 수술하고 난 뒤에 시력이 안 나오면은 위험하니까 안 볼 때 수술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백내장 수술 시기. 백내장 수정체 혼탁이 정도에 관계없습니다. 많거나 적거나 시력이 잘 나오면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잘 보이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안과 의사가 보았는데 백내장이 약한데도 시력이 떨어져 있으면 수술합니다. 백내장이 심한데 시력이 놓으면 수술 안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눈이 침침해지는 그 순간에, 본인이 느끼는 순간에 수술하는 것이죠. 타각적, 안과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안 보일 때 수술하는 거죠. 특히 일상생활에 불편할 때. 그럼 일상생활 불편이 언제일까요? 버스 번호가 안 보인다. 버스 번호가 안 보이면 버스 못 타잖아요. 지하철 번호도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텔레비전이 안 보인다, 자막이. 스마트폰에 글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애매해요. 의사가 보기에 수술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근데 다음에 3달 뒤, 6달 뒤에 왔을 때도 계속 불편하다 하면은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합니다. 왜? 수술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성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넣는 인공수정체가 굉장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지금 시점의 백내장은 수술은 언제 할까요? 내가 불편할 때 수술실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현미경을 보고 간호사 의심하면서 기계로 수술하는데 기계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바로 수술 장면을 바로 보면서 하죠. 그러면 백내장 환자의 수술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보기에 불편하다 하면은 수술해달라고 하면은 해줍니다. 그럼 결정 요인은 수술 시기는 백내장은 점점점 진행을 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시력 저하가 1분이죠. 백내장으로 시력이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수술을 합니다. 또 환자 상태가 몸이 워낙 안 좋으면 못하죠. 건강 상태가 또 봐야 되죠.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뇨가 심하면 수술할까요? 당뇨 조절을 하고 수술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수술하다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 와요.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을 조절해야 되죠. 물론 동반질환, 당뇨, 녹내장, 백내장 관련된 질환이 있으면 또 수술을 빨리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안과 선생님과 협의를 의논하면 수술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술 시기 결정에 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합니다. 내가 불편할 때. 백내장이 4단계로 나누어져. 초기, 처음 미숙 단계, 그리고 점점 성숙 단계, 4단계는 가숙 단계. 백내장이 익어버렸어요. 감나무에 열린 감 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 감은 쉽죠. 익은 홍시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들 어릴 때 산청에서 홍시를 따다가 잘 못 따면 턱 떨어져버리죠.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익은 백내장, 가숙 백내장일 때는 수술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 돼서 2단계, 3단계 수술하는 것이 좋고요. 이 수정체가 하얗게, 누렇게, 나중에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수정체가 경화성 변화가 이렇게 수정체가 투명하는 것이 누렇게 변했죠. 하얗게 변해버렸죠. 이게 백내장이 가숙, 성숙 단계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 수술하는 단계는 언제냐 하면은 본인이 눈이 침침해서 불편하다. 어떻게 불편할까요? 텔레비전이 안 보인다. 버스 번호가 안 보인다. 지하철이 안 보인다 하면은 수술해야 됩니다. 당뇨 망막증 백내장은 언제 수술할까요? 내가 당뇨가 있는데 백내장이 있다. 언제 할까? 당뇨 망막증이 있다 하면 망막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망막에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당뇨 망막증이 있는데 망막이 안 보일 정도로 백내장이 심해요. 망막이 안 보일 정도로 백내장이 심하면 그러면 당뇨 수술, 망막 수술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내장을 먼저 수술합니다. 백내장을 하고 투명해지면 이렇게 레이저를 뒤에 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당뇨 망막증, 당뇨병이 있는데 망막이 보이면 망막 치료, 망막이 안 보이면 백내장 수술 먼저. 간단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백내장이 요새는 같이 겹치는 분들이 많아요. 왜? 현대에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당뇨가 있어도 수술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럼 선천성 백내장은 수술 언제 할까요? 시력이 안 보이면 바로 즉시 수술해야 됩니다. 안 보이면. 그죠? 선천성으로 태어난 아기인데 전체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빨리 수술합니다. 백내장이 한 중심만 있으면 요 주변에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천천히 수술합니다. 이렇게. 시력이 보이면 천천히 수술하라. 이렇게. 시력이 안 보이면 완전히 가렸으면 바로 즉시 수술하라. 선천성 백내장은 아기가 보는지 안 보는지 따라서 수술 시기가 달라지죠. 선천성 백내장이나 일반 노인성 백내장이나 수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노인성 백내장이에요.
노인이라 하니까 대부분 아이고 내가 노인이 아닌데 노인이 되었구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청년, 그죠? 60대도 청년이죠. 백내장 수술 시기는 언제일까요? 야간 운전하는데 시야가 좁아져서 운전하기 힘들다. 눈이 침침하여서 주변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 조명 불빛이 너무 크게 보이고 눈부셔서 집안일에 어려움이 있다. 한쪽 눈으로 볼 때 사물이 두 개로 볼 때,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시력 검사를 받을 때 시력이 낮다. 시력이 얼마일 때 수술을 대부분 할까요? 0.7. 그래서 4, 2, 3, 5, 2, 7, 3 이 정도. 이 0.7 이하일 때는 수술을 보통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 이상일 때는 어느 정도 보이니까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력의 기준은 0.7인데 0.8일 때도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하면 수술 다 합니다. 본인이 불편할 때 수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일반적인 기준은 0.7의 시력이 기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쪽 눈, 그죠? 백내장 수술 시기는 늦추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압이 초기에 수정체가 혼탁이 되어 있고 팽창하면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압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술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신경이 점점 말라들어서 녹내장이 점점 발생하면 수술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이 있으면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다. 시신경 손상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으면 녹내장이 있을 때 나중에 시신경이 손상이 와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 자, 그래서 백내장은 수술 시기를 늦추면 녹내장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면 바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식을 청년에 했는데 지금은 199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죠. 그때 청년에 있었던 분들이 백내장이 지금 오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죠? 20대 됐으니까 지금 50, 60이 되니까 라식, 각막 수술을 했다. 수정체 수술을 언제 할까?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각막이라는 부분하고 수정체라는 부분하고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팔을 수술했는데 다리를 수술하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눈도 눈 아래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앞쪽, 뒤쪽 다 다릅니다. 눈 자체도. 그래서 눈을 수술했는데 이 수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듯이 눈도 각막과 눈 뒤에 수정체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라식, 관계없이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각막을 수술했기 때문에 각막 굴절 수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각막 수치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수술 전에 각막 수치를 라식 수술한 것만 알고 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에 중요한 것은 각막이다. 각막을 수술하기 전 각막 도수를 알아야 정확한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인공수정체 도수를 각막의 도수를 알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식 수술한 분들은 주의할 분이 각막 굴절 수치가 수술 전에 얼마였는지 지금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녹내장 등의 치료 수술할 때도 백내장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라식 수술, 녹내장 수술과는 관계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죠. 완전히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그 수치가 중요하죠. 자, 라식은 이렇게 각막을 수술하는 것이고
백내장은 수정체를 이렇게 수술해 주는 것이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라식을 할 때 해서 백내장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은 수술 전 각막의 굴절 수치를 알면은 눈 안에 넣는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더 정확하죠. 자, 한쪽 눈을 백내장 수술했는데 반대쪽 눈을 언제 수술할까요? 당일 두 눈을 수술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한꺼번에 한쪽 눈, 조금 있다 왼쪽 눈 한꺼번에 다 하니까 편하겠지만은 위험합니다. 위험. 세균 감염이 위험합니다. 이쪽 눈에 수술하다 세균이 들어가 버렸어요. 당일 하면 이쪽도 똑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균이 두 눈에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실명할 가능성이. 그죠? 그래서 당일날 두 눈을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 왼쪽 눈 수술, 오른쪽 눈, 왼쪽 눈을 수술했다 해서 또 바로 오후에 수술한 데서 그날 당일에 있는 수술실에 수술포가 소독이 안 돼 있다든지 감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양쪽 눈 다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하루 이상 수술 후에 반대편 눈을 수술하는 것이 세균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 눈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죠? 다만 한쪽 눈, 오른쪽 눈 수술하고 왼쪽 눈은 며칠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술해야 된다. 안전이 일문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그럼 백내장 수술 시기는 언제 할까요? 이거는 제가 스리랑카, 네팔에서 온 아이인데 이 아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의사와 같이 수술하는 전신만세 수술하는 건데 옛날에는 안 보일 때 수술했어요. 안 보일 때. 몇 년 전에는 0.7 미만일 때 수술을 했습니다. 시력표상. 지금 최근에는 불편할 때 수술합니다. 불편할 때. 백내장 수술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자가 불편할 때, 안 보일 때, 그죠? 0.89 나와도 낮에 햇빛이 안 보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낮에 불편해서 안 보이면 또 수술해야 되죠. 시력은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수술 시기가 정해집니다. 백내장 입원 수술인가요? 6시간 미만 하면은 당일 외래 수술이 돼서 실비보험 혜택이 없어요. 6시간. 6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이상 당일 입원하면은 실비보험 혜택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입원실에서 6시간을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6시간을 머물러야 될 이유가 또 있어야 된다 하죠. 백내장 수술 전에 고려사항을 보면은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되죠. 당뇨, 고혈압 조정을 다 하고 해야 되죠. 수술 무섭지 않은데 눈을 마취한다니까 무서운데 눈에는 마취를 어떻게 할까요? 주사 안 놓습니다. 안약만 3방울 떨어뜨리고 수술하죠. 그럼 마취가 돼요. 수술 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술 후 관리도 안약이나 여러 가지 운동 제한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는 한번 볼까요? 백내장만 제거하고 나면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아니죠. 인공으로 된 수정체를 넣습니다. 단초점.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수술이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하는 것이 안 되고 한 곳에 멀리만 보게 수술을 하는 거, 먼 곳만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다초점. 우리가 안경을 쓸 때 다초점 안경 있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다초점 안경. 이중초점. 그거 마찬가지로 백내장 수술에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나와 있어요. 난시도 교정하는 난시 인공수정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초점, 다초점, 난시 이런 중간 비용으로 할 수가 있죠. 백내장 수술하고 난 뒤에 안약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세균 감염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생제를 철저하게 잘 내야 돼요. 스테로이드 안날도 처방대로 또 꾸준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손도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중증 운동이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목욕 등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전신 천량, 우리 온몸 눈은 900량이죠. 눈을 외부와 독립된 기관이라 생각하세요. 눈 알이. 그래서 세균이 침입하면 약도 침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는 조심해야 된다. 수술 후에.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에 안과에 안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수술하고 난 뒤에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세균 감염이 올지 안 올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백내장 수술 시기, 제가 안과 의사 한 지가 40년 되었는데 최고령 환자는 99세 할머니를 수술했는데 수술할 때 포를 덮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그분이 수술하고 난 뒤에 눈이 잘 보이면서 99세, 물론 100세 이상도 수술하는 분도 있는데 그 연령도 수술 시간이 약 5분 정도 걸리니까 안 보일 때 자녀들이 효도의 마음으로 수술을 하면은 살아있는 인생 동안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9세가 되더라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볼 수 있다면 하루라도 잘 보고 싶다. 저희들이 의료봉사, 요양원에 가서 의료봉사 하는 사진인데 의사들, 간호사 다 해서 이 의료봉사도 가기도 하는데 그곳에 가 있는 분들도 나이가 90이어도 청춘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수술 안 해 하지 말고 나이가 많아도 살아계실 동안 잘 보이게 해드려야 되겠다. 백내장 수술 비용이 보험으로 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수십만 원밖에 안 되니까 백내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성공하는 5가지 요소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무엇일까? 내 눈을 안과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백내장 수술하는 의사죠. 의사가 수술 많이 한 경험이 있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30대 의사보다 40대, 50대 의사가 훨씬 더 잘하겠죠. 백내장 수술한 경험이 최소 한 500건이나 1000명을 수술했으면 아주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 수술, 안과 수술기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습니다. 수술기에 차이가 없어요. 안과도 차이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의사의 손이다. 의사의 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눈을 손을 대는 의사가 잘 하는가 안 하는가. 그죠? 그러면은 그 잘하는 의사는 어디 있을까? 10년 이상은 안과병원이나 안과의원에 돼 있어야 좀 더 안전하죠. 물론 어제 개원한 안과의원이 불안전하다는 건 아니고요. 더 안전한 곳 뭘까? 수술 감염입니다. 감염. 자, 감염. 감염은 준비된 안과가 더 오래된 안과가 더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죠? 신생 안과보다. 그래서 감염이 중요하다. 금기, 당일 수술, 당일 양한 수술은 절대 위험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왜? 세균 감염이 최소 500명 중에 1명꼴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세균 감염이 본인한테 당하면 100%거든요. 그래서 한정령 수술하고 조금 이따가 수술하는 것이 좋아요. 또 진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또 따로 있어요. 안전할까요? 위험합니다. 진료하는 의사가 수술해주고 그 수술하는 의사가 다시 진료해주고 이런 안과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본인이 백내장 수술을 성공하는 이 5요소 중에 그죠? 환자 자체는 완벽주의, 의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환자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원만한 성격의 환자가 더 수술 예후가 좋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약도 잘 넣고 하는 분이 좋죠. 자, 저는 나이가 이제 6학년 중반인데 정제 사는 비결, 정근 박사는
참 건강해 보인다. 저는 건강합니다. 사실은. 건강하다고 자만하면 안 되죠. 항상 건강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죠? 그러면은 엔돌핀이 생성돼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면서 면역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2번, 술.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가식, 음식을 한 번씩 잘 많이 먹기도 하는데 또 그 다음 아침에 잘 안 먹기도 하는데 저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 몇 끼는 먹냐? 저는 한 끼 내지 두 끼. 그죠? 가식을 피하라. 선글라스로 햇빛을 피하라. 피부의 질환이라든지 우리 백내장 눈에는 햇빛이 가장 안 좋아요. 물론 나이가 1번이지만은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4번, 사회봉사와 기부를 하라. 사회단체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죠?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지수가 높아지거든요. 또 돈은 집에 놔두면 마음이니까 다 줘야 되지. 다 주면 안 되죠. 쓸 만큼 놔두고 기부를 하라. 11조. 5번,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라.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평소에 튼튼하고 건강하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가는 걸 참 싫어해요.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그분들은 검사 받으러 가는 것도 또 싫어해요. 바빠서. 환자 봐줘야 되는데 병원을 비울 수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의사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저는 많이 보는데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검사를 하십시오. 오래 사는 겁니다. 그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오래 산다 해서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방법이죠. 또 6번,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하라. 2년마다. 저는 2년마다 의사들,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2년마다 꼭 한 번씩 필수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 검진해 주는 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필요 검사를 추가로 더 하면 암 검사까지 가능합니다. 7번, 저는 아침에 비타민 2알을 꼭 먹고 옵니다. 아침 식사는 안 하지만 비타민을 꼭 복용해라. 그죠? 저는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요. 짧은 거리는 걸으십시오. 그러면 간질에 좋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지는데 꼭 가까운 거리도 택시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는 분들 이번에는 이제 걷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9번, 스마트폰으로 두뇌 사용을 하라. 저희들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90대 되니까 치매가 다 와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은 100세 넘어도 책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두뇌 사용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를 많이 안 쓰거나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거든요. 요양병원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두뇌 사용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90세 되어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도 치매가 늦게 옵니다. 그죠? 몸은 좀 약하더라도 치매가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두뇌 사용은 다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TV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 사용을 하면은 건강하게 정신을 잘 사용하면서 치매 예방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10번, 스카프로 목을 따뜻하게 해라. 만병의 근원이 감기죠, 감기. 자, 감기. 그 감기는 목이 처음에는 많이 생겨요. 저는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목에 스카프를 꼭 메고 와요. 멋이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잘 때도 꼭 목에 스카프를 맵니다. 그죠? 목을 따뜻하게 해라. 11번. 저는 병원을 또 운영하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한 번씩 봐요. 물론 국가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 본인이 입원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노후자금은 자녀들한테 절대로 주지 마시고 노후자금은 꼭 챙겨 놓으십시오.
정근 박사의 정제사는 11가지 건강 비결입니다. 전신청량, 안구900량, 백내장. 백내장 수술은 모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안 하는 분들은 빨리 일찍 돌아가셔서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오래 살면은 백내장 수술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혹시 간혹 500명 중에 1명꼴로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서 내 눈이 불편할 때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그 시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니라. 물론 의사 선생님과 의견 교환을 할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 시기는 몰려오는 버스 번호가 안 보일 때, 시력이 0.7 미만일 때 수술을 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근사한 안과 백내장 수술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40년 안과 의사 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